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생명체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주저없이 문어를 언급할 것입니다. 이 바다의 지능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화 법칙을 뒤엎는 존재죠. 8개의 팔과 3개의 심장, 그리고 9개의 뇌를 가진 이 놀라운 생명체는 과연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은 과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견과 함께 문어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어에 대한 모든 상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봄, 전 세계 과학계에 폭탄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찬드라 위크라마싱해 박사가 이끄는 33명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내용은 정말 놀라웠죠. 이들은 문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생물이 지구 밖에서 온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연구팀이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주장을 단순히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어의 유전자 구조에서 발견된 특이점들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연구팀이 문어의 유전자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무려 5만 개에 달하는 유전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인간의 유전자 수인 2만 5천 개를 2배나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다 한구석에 살고 있는 무척추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간보다 2배나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복잡한 유전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연구진들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문어의 복잡성은 지구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어의 신경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들은 다른 지구 생물들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뇌 구조를 가진 생물들은 척추 동물에 속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같은 동물들이 그런 예죠. 하지만 문어는 무척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동물에 버금가는 뇌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과학자 데이비드 차일드리스는 문어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어와 다른 바다 생물들 사이에는 명확한 진화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면 조상 종족과의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문어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석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문어가 어떤 생물에서 진화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거죠. 진화 생물학에서 이런 경우를 미싱 링크라고 부르는데 문어만큼 극단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보통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는 수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원시적인 형태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발전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하지만 문어는 이런 단계적 진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문어의 신경 구조입니다.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피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문어의 뇌 구조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머리 부분에 중앙뇌가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문어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뇌 하나와 각 팔마다 하나씩 총 8개의 독립적인 뇌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이런 분산형 지능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현대 컴퓨터 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병렬 처리 개념이
문어에게는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고도의 설계가 우연히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각각의 팔에 있는 뇌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어가 먹이를 찾을 때 8개의 팔이 각각 다른 방향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8대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병렬 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중앙뇌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 구조가 자연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 팔의 뇌가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팔이 특정한 기술을 익히면 그 정보가 다른 팔들과 공유되면서 전체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분산형 학습 시스템은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가장 앞선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서가 동시에 학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말이죠. 문어는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해양 생물학자 토마스 일라이프 박사는 문어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문어는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조작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고도의 지능을 보여줍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적당한 크기의 바위나 조개 껍질, 산호 조각들을 수집해서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어내죠. 이는 단순한 본능적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문어는 재료의 크기와 무게, 모양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래의 용도까지 고려해서 여러 개의 출입구를 만들거나 비상 탈출로를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이런 건축 능력은 도구 사용 능력과도 직결됩니다. 문어는 다양한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돌멩이를 망치처럼 사용하거나 나뭇가지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어가 도구를 미리 준비해두고 나중에 사용하는 계획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도구라도 미래에 유용할 것 같으면 수집해서 보관해두는 행동을 보여줘요. 그런데 문어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 능력만큼은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죠. 크리스틴 피셔 박사는 이 능력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문어는 주변 환경의 색깔과 질감에 맞춰 자신의 몸을 거의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위 틈에 숨을 때는 거친 바위 표면과 똑같은 색깔과 질감으로 변하고 모래 위를 지날 때는 부드러운 모래의 색깔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과학자들이 측정한 결과 문어가 완전히 다른 색깔과 패턴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3초에 불과했어요. 이는 인간의 눈이 변화를 인식하기도 전에 완료되는 속도입니다. 더 신기한 건 단순히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어는 자신의 몸 모양까지 완전히 변형시켜서 다른 바다 생물을 흉내낼 수 있어요. 가자미처럼 납작하게 변하거나 바다뱀처럼 길게 늘어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독성을 가진 물고기의 색깔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모방해서 천적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준의 위장 능력은 고도로 발달된 신경 제어 시스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어의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색소 세포가 있는데 각각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백만 개의 픽셀을 가진 초고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몸에 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위장 능력과 비교해봐도 문어의 수준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부 진화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물이 문어라는 주장이죠.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영장류보다도
문어가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문어가 가진 독특한 능력 때문이에요. 특히 자신의 유전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능력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들은 태어날 때 받은 유전자 정보를 평생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구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토마스 일라이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DNA는 마치 지퍼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퍼가 열리면서 RNA라는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RNA가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생성하는 정보를 전달하죠. 문어는 이 RNA 단계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생물들은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만 할 수 있어요. 반면 문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정말 혁명적인 능력입니다. 환경이 변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문어는 자신의 유전적 프로그램을 즉석에서 업데이트해서 최적화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생물은 지구상에서 문어가 거의 유일해요. 크리스틴 피셔 박사는 이 RNA 편집 과정이 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온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새로운 먹이가 나타났을 때 문어는 이런 변화에 맞춰 자신의 신경계나 근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 진화적 변화를 개체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수백 세대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문어는 한 개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RNA 편집 능력은 문어의 학습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어는 필요한 신경 연결을 실시간으로 강화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어의 경우는 하드웨어 자체를 필요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피부 색깔과 질감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위장술, 도구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지능,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능력까지. 세 개의 심장으로 강력한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고 9개의 뇌로 복잡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이 생물이 정말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어의 3개 심장 시스템도 정말 독특합니다. 2개의 작은 심장이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하나의 큰 심장이 전신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문어는 매우 효율적인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문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큰 심장이 멈추고 작은 심장들만 작동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보여줘요.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대 문명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문어 형태의 신이나 창조주와 관련된 신화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고대 크레타 문명에서는 큰 눈을 가진 문어의 모습이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는 벽화들이 많이 발견됐죠. 지중해 연안의 미노아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프레스코화들을 보면 문어는 단순한 바다 생물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 속의 문어는 현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거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특히 눈의 표현이 매우 특이한데 마치 깊은 지혜와 우주적 지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고대 크레타인들이
왜 문어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 반대편인 남미에서도 비슷한 기록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의 만타 지역에서는 신비로운 문어신의 모습이 새겨진 석조 부조가 발견됐어요. 이 조각품에 나타난 문어의 모습은 크레타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두 문명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대양이 가로막고 있었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두 문명이 모두 같은 원형적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실제로 문어와 관련된 어떤 공통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태평양의 여러 섬 문화들에서도 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문어는 바다의 지혜를 관장하는 신적 존재였어요. 이들은 문어가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 깊은 곳에서 온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도 문어는 창조와 변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숭배받았죠. 특히 문어의 8개 팔이 팔 방향을 나타내며 우주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어요. 이런 해석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문어의 분산형 지능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전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에서는 타코 문어가 바다 용왕의 사자 역할을 하는 지능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한국의 해신 신앙에서도 문어는 바다의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어요. 중국의 도교 전통에서는 문어의 변화 능력이 도의 무한한 변화와 연결되어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보면 고대인들이 문어의 특별함을 현대 과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문어 숭배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인들이 문어의 특별함을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접촉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문어의 놀라운 능력들을 고대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어의 지능과 변화 능력은 직접 관찰해도 충분히 신비롭게 느껴질 만한 것들이죠. 고고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서 발견된 나스카 라인 근처의 유적들에서는 문어와 유사한 형태의 거대한 지상화들이 발견됐어요. 이 지역은 바다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내륙 고원인데도 불구하고 바다 생물인 문어의 모습이 신성한 의미를 담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바다 생물 숭배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시사하죠. 나스카 지상화의 문어 형태는 항공사진으로만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제작되었어요. 고대인들이 왜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문어 그림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들을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이집트 문명에서도 문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문어를 지혜와 변화의 신 토트와 연관지어 해석했어요. 토트는 지식과 문자, 마법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문어의 지능과 변화 능력이 이런 신성한 속성과 연결되어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어의 8개 팔이 여 방향을 상징하며 우주의 균형을 나타낸다고 여겨졌죠. 또한 문어의 변화 능력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어요. 이런 해석들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문어의 RNA 편집 능력과 놀랍게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쇠기 문자 기록에서도 바다에서 온 지혜로운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발견됩니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압수, 바다의 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수의 팔을 가진 바다 생물이 인간에게 문명을 전수했다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이런 기록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목격한 어떤 현상을
신화적 언어로 표현한 것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묘사한 바다에서 온 지혜의 전달자는 문어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문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 연구진들이 심해에서 발견한 문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사냥을 하며 심지어는 지식을 전수하는 모습까지 관찰됐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문어의 단독 생활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문어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몸의 색깔과 패턴을 복잡하게 변화시켜서 마치 언어처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연구진들이 이런 색깔 변화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신호 체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간 언어에 버금가는 복잡성을 가진 의사소통 시스템이죠. 문어들은 위험 신호, 먹이 정보, 짝짓기 신호, 심지어는 감정 상태까지 색깔과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어미 문어가 새끼들에게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척추 동물들은 복잡한 학습이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어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줘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 찾는 방법, 천적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문어들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교육 행동은 고도의 지능을 가진 포유류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근 수행된 문어 지능 실험 결과들도 정말 놀랍습니다. 문어들은 복잡한 미로를 기억하고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꺼내기 위해 병뚜껑을 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이 방법을 다른 상황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구를 사용해서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한 실험에서는 문어에게 투명한 상자 안에 먹이를 넣고 상자를 여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했어요. 문어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정확한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법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문어가 한 번 배운 방법을 변형해서 더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창의적 사고와 응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문어의 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어가 잠들어 있을 때 몸의 색깔과 패턴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꿈을 꾸면서 그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어는 수면 중에도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등 포유류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뇌 활동이죠. 무척추 동물인 문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문어라는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일반적인 생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기원을 가진 특별한 존재일까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록들과 현대 과학의 발견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이 문어를 신적 존재로 여긴 이유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고대에 정말로 외계에서 온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를 방문했다면 문어는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문어 자체가 외계 생명체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된 모습이 문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문어가 보여주는 독특한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관점들입니다. 특히 문어의 유전자 복잡성과 진화적 고립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진화론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문어라는 존재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특별한 생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구 바다 깊은 곳에서 외계의 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과 함께 이 행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